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미국을 통해서 커넥티드 산업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 또 한국의 투자 전략에 미치는 시사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의 커넥티드 산업, 통신, 자동차, TV 할 것 없이 좀 영역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황 미국에서 좀 어떤가요? 커넥티드라고 하는 게 IoT와도 연계해 본다면 굉장히 범위를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범위는 어떻게 보면 무한 확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것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2008년도 타격 이후에 지수는 고점을 넘었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고점을 넘었지만 실제 경제 체감 성장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넥티드 산업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IT 쪽으로 뭔가 집중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키워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팩트 그리고 또 생각,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된 차트로 보시면 명확하게 성장률 측면에서도 모멘텀으로도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동통신 하나만 놓고 봤을 때요. 이동통신의 2016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보고 있는 게 지금 1.9% 정도인데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가입자 수는 지금 보수적인 전망이 21%, 낙관적인 전망이 28.9%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준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30%씩 계속 성장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쪽에서도 앞으로 성장에 기댈 수 있는 것은 이런 IT 수요에 기반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동통신 내에서는 지금 커넥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점유율의 1위인 버라이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AT&T가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T&T를 현재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AT&T 같은 경우에도 이 선불폰 같은 것들의 산업들은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 많이 줄고 있고요. 중고폰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만 커넥티드 쪽의 이 사업 부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실적 발표 시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지금은 의미 있는 이익이나 매출이 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장률이라고 하는 모멘텀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사업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B2C 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 4G를 지원하는 카메라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B2B,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기업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꽤 되고요. 그다음에 B2B2C라고 해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자 간의 연결을 통한 이런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홈 서비스, 홈 시큐리티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를 스스로 진단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신망이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커넥티드 산업은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시작이기 때문에 성장률도 가장 높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커넥티드 사업에서는 미국에서 버라이즌을 제치고 AT&T가 좀 더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AT&T가 가장 먼저 이 해당 부분의 CEO를 세우고 원맨 원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쭉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사업을 점점 크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게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 시큐리티 서비스인데요. 아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죠. 부모님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문자를 보내면 직장에 있는 부모님이 이 디지털 도어락으로 문을 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집으로 이제 친구들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번호를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서비스가 좀 되고 있는데 자신의 휴대폰으로 CCTV처럼 집안을 살펴보는 그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가전제품을 켜고 끄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온도를 맞춰놓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기기로 얼마만큼 연결돼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리도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데우는 서비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스마트 홈 서비스를 지금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AT&T입니다.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AT&T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서비스들이 기존의 서비스 대비해서 비용이 낮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홈 시큐리티 서비스의 가격 차이를 한번 보시죠. ADT, 우리나라에 이제 ADT 캡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지만 미국의 가장 유명한 홈 보안 업체 중에 하나인 이 ADT 쪽의 서비스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AT&T 쪽은 $249. 그런데 지금 AT&T 쪽은 동일한 서비스에서 빠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비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 차이,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하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AT&T 같은 경우에는 주요 거점 도시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면 AT&T가 아우디라든지 GM과 같은 회사와 연계를 맺어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실제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드렸던 체험센터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아우디와 같이 체험센터를 마련한다든지 예. 아니면 GM과 같이 체험센터를 마련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래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예.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를 느낀 사람들은 AT&T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통신사를 AT&T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지금 AT&T는 커넥티드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장 영역이 넓다는 것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AT&T 측에서는 향후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커넥티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